네, 안녕하세요. 선일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캐슬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물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100불 돌파를 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투자 계속 잘 성공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막상 이제 통장을 까보거나 실제 상태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이런 5가지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현대 사회에서 부의 상징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금전적인 여유를 넘어서 패션이나 뭐 자동차, 여행이나 음식 취향, 뭐 SNS 활동 등으로 다양한 어떤 외형적인 신호가 있어야지 부자라고 보이는 어떤 그런 통념이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부자 코스프레라는 현상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경제적 상태와 실제 소비력의 괴리를 기반으로 한 허세라기보다는 현대인의 사회적인 경쟁과 인정 욕구가 만들어낸 어떤 문화적인 전략에 가까운데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욕망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러한 비교가 주로 직접적인 관계와 소규모 사회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이 되면서 이 비교가 훨씬 거대해지고 즉각적인 스케일로 확장이 되면서 뭐 팔로워 수나 좋아요 숫자나 댓글 반응 등이 곧 사회적인 안정과 명성을 숫자로 환산하는 도구가 되면서 여행사진이나 명품을 착용하고 고급 음식점에 방문하면서 그런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 등이 금전적 여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 기준이 대부분 이런 외형적인 소비와 신호, 패턴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재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지위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이 타인의 통장 잔고나 금융 자산보다는 눈에 보이는 소비나 장식이나 행동 이야기 등을 기준으로 부와 성공을 추정하죠. 왜냐하면 뭐 누구한테 가서 자신의 통장 잔고를 까고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시적인 어떤 행동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현실의 경제적 기반보다는 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뭔가 사회적인 생존과 인정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사람들이 실제 돈이 없더라도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뭔가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이게 단순히 허세를 넘어서 사회적인 전략으로 진화를 했는데, 즉 부자 코스프레 개인의 허영심이나 단기적인 과시욕구만이 아니라 외형적 평가 기준에 의존하는 현대사회의 어떤 생존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최소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이 개인적 심리와 사회 구조가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비교 심리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데, 현대사회에서의 비교의 대상은 점점 더 뭔가 내 옆에 있는 직접적인 사람들의 경험보다는 뭔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필터링되고 과장된 이미지로 전달이 됩니다. SNS에서 타인의 삶은 종종 실제보다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고, 이게 상대적으로 자신의 일상과 재정 상태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데요. 이게 비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압박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인정 욕구와 불안을 자극하면서 이런 외형적 신호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행동을 촉발하는 것 같습니다. 즉, 보이는 부가 단순히 사치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현대사회의 경제적 여유 자체를 기반으로 한 신분 상승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자산과 소득 구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실제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에 디지털 플랫폼상의 신호만으로 부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죠. 환경에서 일부 개인들은 실제 경제적 능력보다는 더 화려한 외형적 신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상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자 코스프레가 단순히 돈이 있는 척하는 허영심을 넘어서 불확실한 사회적 경쟁 속에서 뭔가 자신을 이제 보호하고 싶은 것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심리적인 불안을 완화하려는 복합적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신호와 자원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뭔가 도덕적 판단으로 단순히 평가할 수 없는 면모를 가집니다.
현대사회의 외형적 신호는 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 속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기준이 작동하고 실제 재정 능력과 관계없이 뭔가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데, 그런 부자 코스프레는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단순히 허세나 과시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부자 코스프레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 사회적인 비교 구조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정보 왜곡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어떤 현상인 것이고, 이게 현실 경제력과 상관없이 외형적 신호만으로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합리적인 전략적 행동으로 자리 잡는 거죠. 즉, 허세 시대의 부자 코스프레는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뭔가 현대사회의 구조적 압력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문화적인 어떤 적응인 것 같습니다. 실제 뭔가 통상 잔고가 적은데 외형적 소비와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쟁에서 최소한의 위치를 점유하려는 계산된 선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부자 코스프레는 현대인의 심리적 사회적 동기와 밀접하게 결합한 현상이고, 외형적 신호를 통해서 부를 과시하는 행동이 이 허영심을 넘어서 사회적인 어떤 전략이나 심리적 안정과 그리고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니는 거죠. 부자 코스프레의 대표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외형 중심 소비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큼 부자처럼 꾸미는 행위로 뭐 명품 가방이나 한정판 운동화나 최신 스마트폰이나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 혹은 뭐 렌트카로 찍은 이제 외제차 같은 그런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제 외식을 하는 사진 등이 대표적이죠. 이게 소비는 대부분 SNS 인증용으로 활용이 되고 실제 구매력과는 무관하게 부의 상징적인 신호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가 빚이나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 지불, 유예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거나 100만원 이하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외부인에게는 뭔가 완벽히 부자처럼 보이고, 이러한 외형 중심 소비의 목적이 단순히 타인의 부러움을 사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시하고 동시에 본인에게 나는 부자다라는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자 스토리텔링인데, 이게 단순한 외형을 넘어서 말과 태도를 통해 부를 연출하는 것으로 최근에 뭐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 사업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에 투자 중이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확인이 어렵고 대부분 검증되진 않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발화자 스스로에게도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다, 나는 사업가이다, 나는 뭐 투자 전문가다, 뭐 이런 자기 확신과 자아 강화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나 SNS 팔로워들의 평가를 통해서 사회적 검증 효과가 발생하고 실제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사회적인 신호가 생성이 되면서 현실 검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부자 코스프레들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뭐 말을 해도 굳이 이걸 검증을 할 필요가 딱히 없는 거죠. 웬만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요. 즉, 눈에 보이는 소비와 스토리텔링이 결합하면서 실제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외형과 이야기만으로도 부를 연출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분들의 핵심 특징입니다. 또 이런 부자 코스프레의 현실적 기반은 실제 재정이 아니라 대출과 신용카드, 빚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단순한 허세를 넘어서 금융 레버리지에 의존한 생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명품이나 최신 전자기기나 뭐 여행, 외식 등 눈에 보이는 소비들이 대부분 신용카드 할부나 단기 대출로 충당이 되고 통상 잔고는 사실상 비어있는 경우가 많죠. 이 구조 덕분에 외형상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정 상태는 매우 취약하고 다음 달 카드값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른 카드로 돌려막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 재정 붕괴 위험을 안게 되죠. 그럼에도 이러한 빚 기반 소비가 지속되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 이미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는 뭐 여전히 사회적인 성공자다라는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고 주변의 부러움을 확인하면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과 현실의 재정 상태와의 불일치를 잠시 덮어주는 심리적인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자 코스프레가 외형과 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미지 관리까지 전략에 포함되고 뭐 SNS와 친구, 동료, 연인에게 보여지는 나를 철저히 설계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체크인을 하고 여행사진과 자동차, 패션 인증 등 게시물의 시간, 또 구도, 배경까지 또 계획을 해서 친구 모임이나 연인, 직장 동료에게도 재정적 여유와 성공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강력한 사회적 신호를 만들어내죠.
이러한 이미지 관리의 목적은 타인 평가를 통해서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뭔가 사회적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자기 확신의 현실 도피 등으로 단순 허세가 아니라 사회적 생존 전략으로 기능합니다. 여기에 또 부자 코스프레에 뭔가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가장 근본적 취약점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즉흥적 소비에 나타납니다. 투자, 저축, 재무 계획이 없고요. 대출과 카드 빚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자처럼 소비를 지속하고 충동 구매나 계획 없는 여행이나 고가 외식과 같은 즉흥적 소비가 장기적 재정 계획보다 단기 만족을 우선시하고 SNS 인증용 소비가 대부분이어서 현실과 이미지 사이의 괴리를 유도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재정적 폭탄으로 작동하죠. 결국 부자 코스프레는 외형 중심 소비, 스토리텔링과 철저한 이미지 관리, 금융지식 부족과 즉흥적 소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현대적인 현상으로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경쟁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심리적 행동이라는 점이 특징이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부자 코스프레의 5가지 특징은 외형 중심 소비, 부자 스토리텔링, 대출, 신용카드 빚을 활용하고 사회적 이미지 관리, 또 금융지식 부족과 즉흥적인 소비들을 종합하면 그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외형 중심 소비는 눈에 보이는 부자의 상징으로 사회적 신호를 보내고 부자 스토리텔링은 말과 이야기로 현실을 포장하면서 실제 재정이 부족해도 빚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로 부를 꾸미고 SNS와 주변인에게 보여지는 나를 철저하게 설계하는 사회적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금융지식 부족과 즉흥 소비로 재정적인 기반은 취약하지만 단기 만족과 허세를 우선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 허세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전략의 산물이라는 거죠. 자존감을 확보하고 사회적 위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현실을 잠시 회피하면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현대사회가 외형과 신호 중심으로 개인을 평가하고 SNS와 과시적 소비가 부의 환상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 재정 취약은 개인의 위험을 동반하는데 따라서 부자 코스프레는 개인 심리와 사회적 구조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전략적 생존 방식인 겁니다.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을 그냥 보호받고 평가받기 위한 복합적인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